언젠가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이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김연아 선수한테 기자가 묻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고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죠. 참 단순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에 깊은 울림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대신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꾸준함으로 우직한 힘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저는 라라유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아침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거 많이 왜 흔히 짤로 많이 돌아다니죠? 보셨죠? 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유연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리는 기자가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의문이긴 해요. 그쵸? 뭔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김연아 선수의 그런 묵묵한 이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 그 기자도 그냥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다기보다는. 근데 스트레칭 하는 동안 "아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라고 할 때에 그게 약간 진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한마디였지만 저도 그렇고 굉장히 쿵 하고 울림이 있었던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치. 무슨 생각을 해.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하면서 내가 뭔가 성취해 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기본 바탕이라는 걸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날도 그냥 우직하게 했던 예. 음. 멋진 김연아 선수. 네. 매일 반복되는 훈련, 그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랬던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어떤 특별함보다는 그저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잘 그리고 꾸준하게 해냈던 그 저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저력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데 이렇게 은근하게 숨어 있는 그런 힘이 어마어마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은반 위에서 잘 발현이 되었던 멋진 김연아 선수의 또 모습을 오늘 아침에 좀 살짝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요. 그쵸. 너무 막 많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기보다는 그쵸. 해야 할 일들 그냥 해 보는 것으로. 근데 그것으로도 진짜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그 상황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작은 실천들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 잘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4월 18 일에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큰일 났어. 4월 18 일에 제가 아마 대구를 갔을 거예요. 가서 저를 필요로 하는 한 회사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대표님과 그분들께 조직에서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그야말로 구성원들과의 어떤 신뢰감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러 대구로 갔을 겁니다. 4월 18 일에 다녀왔을 텐데 주식회사 금창이라는 회사입니다. 정말 성실한 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잘 읽어 나고 계시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분들께 지금 4월 18일 전에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왜냐면 그분들을 위한 강연 막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쪼금 설레요. 진짜 설레요. 강연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렜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4월 21 일에 방송이 나갈 요 영상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장 화이팅. 네. 예. 자,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일상 나눠 주셔도 좋고요. 뭐 다양하게 미리들 말씀 나눠 주시는데 우리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러블리 감자들님 덕분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생일, 뭐 우리의 기념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남겨 주십시오. 적어도 한 열흘 전에 열흘 전에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해당 일에 딱 맞춰서 한번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서로 또 교감하실 수 있도록 신날 수 있도록 그 댓글을 좀 제대로 읽어 드리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 열흘 전쯤에 네. 여러분들의 특별한 뭐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아니면 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촬영을 하면서 충분히 한번 잘 소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아미카 이야기했던 날 많이들 댓글 달아 주셨는데 "로봇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를 지향합니다." 라면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암요, 암요. 예. 사실 우리가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나마 조금 훈련받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감정을 말로 설명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또 라라유 애청자들과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또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좀 세분화해서 나는 이런 감정이고 이런 감정을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푸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대상이 없더라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직접 써 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짜증나." 뭐 이렇게 그냥 퉁 쳐지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 말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게 불편했어. 나는 이러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약간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인 양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21일 월요일 아침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서 그야말로 기쁨이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좋은 글 또 읽어 드릴게요. 배우가 일 포스티노의 주인공처럼 "이건 내가 난생 처음 받아본 편지야." 같은 식의 대사를 말한다고 가정하자.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삶에서 많은 편지를 받았을 배우는 그 대사의 배경이 되는 사실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창조해 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대해 사실감을 만들어내야 한다.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처지는 어떤 것일까? 만약 내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으며 평생 편지 한 통 받아본 적이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의 기본적 환경에 대한 사실감을 구축하기 위해 배우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다. 자, 오늘 제가 읽어 드린 글은요. 감독을 위한 영화 연기 연출법 이라는 책에서 사실감 부분에서 한 구절을 간단하게 전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LA의 연기 스튜디오에서 연기 수업을 하는 주디스 웨스턴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책을 꺼내 들게 된 이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던 박호산 배우님 덕분에 또 이런 책들을 뒤적이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연기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연기자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쭉 정돈을 해 놨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연기를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좀 말하기를 코칭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감정을 좀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익숙한 뭐 그 인지과학 책도 있고 뭐 심리 상담 책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를 오랫동안, 그쵸, 1 회부터 202 회까지인가 굉장히 매주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연기자들이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들은 그 감정을 조금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 보고 이러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걸 또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연기책들을 요즘에 좀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권입니다. 네. 박호산 배우께서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배우 활동을 하시는 배우들도 오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2달 연기 공부한 지 2달 됐다라고 하시면서 또 실제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의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배우인 분들께서. 근데 어떤 배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호산 배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배우가 뭔가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하는 직업이기 이전에 이해하는 직업이라고, 사유하고 해석하고 성찰하고 이해하는 직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연기에 그 캐릭터를 구축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걸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해 주셨냐면, 그냥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나라는 그 종이 돛담배를 이렇게 강물 위에 툭 던져 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약간 그 공간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그 공간에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좀 일고 윤슬이 좀 비춰지고 거기에 하얀색 종이 돛담배가 톡 떨어지는 그런 사실적인 감각이 전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도. 그래서 '우와, 이게 배우의 힘인가?' 그리고 그 공간에 집중해 주신 그날 함께 해 주셨던 관객들의 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아서 이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 사실감, 사실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연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유주얼 서스펙트의 감독인데요. 브라이언 싱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연기란 기본적으로 가상의 환경 속에서 진실하게 삶을 체험하는 소박한 활동일 뿐이다." 너무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신다고요? 한 번 더 제가 제대로 읽어 드릴게요. 연기란 기본적으로 가상의 환경 속에서 진실되게 그 삶을 체험하는 소박한 활동일 뿐이다. 네. 전 너무 공감하게 되던데, 자, 우리는 이제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또 진실되게 삶을 체험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소박한 활동 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가상의 환경이 아닌 진실의 환경 속에서 더 진실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4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하루 잘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업로딩 같은 시각 6시 4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